이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누구 건지도 모르겠고요, 언제 쓴지도 모르겠고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하고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오래되면요 변색이 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도 그 물건들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바로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고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과 건강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정리되지 않은 공간을 살고 있는 분들이 위생과 건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버리지 않거나 잘 치우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수납을 가서 가장 많이 버리는 물건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식재료입니다. 냉장고를 열면요 심할 경우에는 제가 90% 이상을 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 아낀다고 또 나중에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기한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 류의 것들을 많이 버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이고 아깝다, 잘 먹을 걸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잘 먹으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류의 물건이기 때문에 특히 먹는 거, 그 다음에 쓰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품, 수건, 생필품 이런 것들이 건강한 노후와 위생의 공간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위생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둘러보시면 정리를 해야 될 게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대상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최소화시켜야지 일어나서 이렇게 걷다가 넘어지시거나 뭔가 좀 걸리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정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고가 낙상 사고라고 알고 있죠. 주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제때 못 드시는 거, 못 쓰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 또 수시로 드셔야 되는 약품 같은 경우에는 자주 먹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이 집 정리해서 가장 많이 쓰는 물건이 바구니입니다. 수납 바구니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종류의 물건을 넣는 것도 있고요. 그 물건들이 한 번에 바구니채 꺼내지기도 쉽고 딱 분류된 공간 속에 물건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쓸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수납인 것이죠.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 쉽게 꺼내야 되고 딱 육안으로 봐서도 추가로 구입해야겠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납 바구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집은 라벨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의료약품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눈을 딱 봐도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정리된 공간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건강, 내 안전, 나의 어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있겠죠. 운동기구일 수도 있고 건강기능식품, 약품 같은 그런 류의 물건부터 하나씩 분류하셔서 바구니 같은 걸 이용하셔서 담아두시고 또 여건이 되시면 라벨로 딱 붙여두시면요 거기 정리된 공간의 물건들이 나의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각 공간마다 이건 꼭 있어, 이건 너무 많다라고 제가 봤던 물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욕실의 경우에는 오래된 수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수건도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오래 쓰면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이렇게 얼굴 닦을 때 피부를 좀 깎아내립니다. 내 피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엌에 가면 가장 많이 있는 게 일회용품입니다. 어디서 얻어온 숟가락, 빨대 제가 몇백 개도 본 적이 있거든요. 특히 가장 위험하고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일회용 그릇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일회용입니다.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야 된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거 그냥 멀쩡하니까 그냥 막 쓰려고 어디 반찬 같은 데 줄 때 쓰려고 그거를 깨끗하게 닦아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그릇, 일회 용기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실에 있는 물건들 중에 오래 방치되는 대표적인 물건이 가전제품 사용설명서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 중에 사용설명서를 가지고 뭘 고친다거나
그 사용 설명서가 없어서 AS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굳이 사용 설명서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고장나고 이미 지금 집에서 사라진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다. 내가 수년이 지나도 잘 보지 않는다. 사용법을 잘 알아가지고 굳이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용 설명서 한번 모아보세요. 한번 꼭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데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죽기 전에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는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난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 주거나 오히려 돌려주셔야 되는데 미처 돌려주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죽게 됐을 때 가족들이 좀 불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류의 물건들을 미리미리 줄여서 좀 간소한 노후를 보내는 그런 류의 문화였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오래전 취미 혹은 내가 제때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가족들이나 남겨진 분들이 이게 뭐야? 굉장히 좀 당황하거나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물건들, 좀 멀쩡한데 누군가 주면 고마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류의 물건들, 꼭 필요한 정리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별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정리 대상은 지금 하지 않는 취미 활동에 관련된 물건 좋고요. 집을 떠난 자녀의 물건, 내가 살면서 찍은 사진이나 추억의 물건. 네 번째는 내가 정말 이 물건들이 의미와 가치가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선물하거나 건네줬을 때 뭔가 좀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류의 물건들, 이런 류의 물건들이 정리를 하면 좋은 대상입니다. 어떤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 어쩌고. 사진은 인화된 거있기 때문에 오래되면요 빛으로 인해서 변색이 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앨범이나 액자나 사진 정리 때문에 아이고 이거 시간 지나면 못 보는데 혹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좀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정리법은요, 일단 스마트폰으로 그 사진들을 찍어두는 거예요. 가능하면 무게나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액자, 앨범 같은 경우를 좀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해봤던 방법 중에는요, 앨범에서 빼가지고 그냥 지퍼백에 담아둔 적도 있고요. 혹은 전문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이 스캔 같은 걸 전문으로 해서 최상의 상태나 또 빠르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그래, 우리 집에 한 10권 앨범이 있는데 이걸 맡기는 거죠. 그러면 정말 순식간에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좀 골치 아파하시는 게 액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젠 걸 데도 없습니다. 사이즈도 엄청 크고요. 이걸 또 버리려고 그러니까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좀 손상되기도 하고, 이걸 베란다에 둘 수도 없고 방에다 둘 수 없고, 그래서 골치 아파하시는 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사진도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액자는 좀 버리시고 사진으로만 보관하신다거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처분되지 않아서 공간만 차지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어떤 숙제처럼 남겨진 사진 액자들을 한번 꺼내셔가지고 꼭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집이 너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명절 때만 가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것 때문에 싸운다. 뭐 부모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부모님도 이게 무슨 어떤 물건인데 다 돈 되는 거고 내가 다 쓸 거고 내가 알아서 할 거고 하면서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오래된 것도 드시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버리셔야 되는데 계속 못 버리셔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정리된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시죠. 뭔가 여유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오래된 가구, 쓰지 않는 물건들이 곳곳에 쌓여있는 그런 공간은 삶에 답답함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분들이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실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오래된 가구 또 가전제품 이거를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죠. 그걸 결정하는 게 좀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쓰지 않는 물건들이 방치된 집보다는 한 공간
공간이라도 여백이 있는 공간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시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는요, 이름을 딱 정할 수 있는 물건이 있죠. 약, 음료수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이름을 정해지기 어려운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통칭해서 잡동산이라고 불러요. 이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누구 건지도 모르겠고요, 언제 쓴지도 모르겠고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버리려고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 혹시 중요한 물건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 물건이 이름조차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잡동산이라고 한번 정의해 보는 거예요. 집 정리해서 오래되고 또 안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잘하면서 너무나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잡동산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잡동산이 정리가 어쩌면 정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쉽게 정리하는 방법은요, 쓰레기 봉투에다가 일단 그냥 다 담는 거예요. 담으라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이거 뭐 담지 이렇게 망설이시고 좀 고민되시는데 너무 신기한 일은 금방 찬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에 봉투 하나 혹은 1년에 방별로 봉투 하나씩 이 잡동사니를 한번 덜어내는 활동들을 하시다 보면요, 두었던 물건들이 없어져도 그렇게 허전하거나 서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시각적으로 산만함을 없애는 게 훨씬 더 이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잡동사니 정리가 지금 우리 공간 속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정리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하는 사람들은요, 고민하기보다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게 정리하기보다 발전된 정리, 저는 완벽보다 완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정리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 대상부터 조금씩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 성공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라고 강조하는 것은 냉장고 하나를 오늘 한번 날 잡고 정리하기보다 반찬 하나씩 정리하는 게 오히려 빠른 실천이 될 수 있고요, 완벽한 정리는 아니지만 발전하는 정리가 될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 나에게 맞추어서 나를 좀 살피면서 이 과정 속에서는 시행착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물건들이 있겠죠. 저는 그래서 정리는 급하게 하기보다 천천히 느리게 넓게 보기보다 좁게 많이 하기보다 한 개라도 조금씩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리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오랫동안 쓰지 않는 물건 단 한 개라도 버리신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인생의 정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히 정리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곳곳에 있는 물건들이 나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도 그 공간과 그 물건들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강,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과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바로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고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